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은 양국 관계 개선의 분기점이 됐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후보자 간 4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11일 승자를 가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고 대장동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 논란과 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관계 복원의 중대한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성과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극찬했습니다. 문지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과 대화 채널 정상화의 뜻을 모은 만큼 양국 관계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 서해 구조물과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실용적 외교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중국은 경제 지정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성과가 민생과 경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얻은 것이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의전만 부각됐을 뿐 서해 구조물 철거 요구나 한한령 완화 등 주요 현안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지 못했고 양해각서 체결도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되었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이 올바른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일 협력을 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줄 세우기 경고만 듣고 온 회담이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외교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민주당이 모레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통일교 특검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발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내일 오후 개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8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8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는 물론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토록 특검을 요구하더니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이 포함돼서입니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이후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정교 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발 공천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특검법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들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보고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동안 100억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으로 구체적인 1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 사령탑에 4명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당원들과 의원들의 표심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대진표는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어제 최종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친 이재명과 친 정청래 등 계파로 뚜렷하게 분류되지 않고 있는 후보들이 등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험과 실력이 준비된 원내대표 한병도가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지도부 내 소속 의원들과 당정청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당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당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5개월짜리 중간 개투 위원이 되려고 합니다. 제 역할은 당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속한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민생 경제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내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내란을 중식하고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최종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4명의 후보는 모레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당 상황 수습을 위한 리더십을 비롯해 지방선거 승리 전략, 그리고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 간 소통 능력이 주요 검증 기준으로 꼽힙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날인 오는 11일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의원 투표 80%가 반영됩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라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결과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 둘째 주까지이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면서 이른바 이특검 1국조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재탕 중복특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 그리고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3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민중기 특검을 겨냥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알고도 뭉개고
야당만 수사한 편파 수사의 배경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경찰이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인 김경 서울시 의원의 해외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수사 방조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김병기 의원 등 관련 인사 전원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항소포기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임 원내대표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이 재탕 중복특검이고 혈세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장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을 멈춤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또다시 시행되면 추산만으로 154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차 종합특검에 최대 150여 명의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이 투입되면 민생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이슈픽 서원환 개건 기자와 함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선긋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린 민주당 속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사퇴 또 제명 등으로 이제 선긋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함구령으로 지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에 대한 녹취 그리고 사적 심부름 의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이 좀 깊어 보이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민주당 지도부 이 당내 도덕성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이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와 결정을 보여줬지만 네.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라는 상징성 때문에 일단 지켜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읽힙니다. 하지만 최근 이 공개됐던 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 폭언이나 갑질이 담긴 녹취와 또 아들 공항 픽업 등 이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은 이 국민 정서를 크게 자극할 수 있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했던 인물이라면서 인사검증의 책임이 되레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으로 역공을 펴고 있기도 하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이 갑질 의혹이 특히나 이 약자를 우선하는 당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 당내 의원들에게는 개별 언급을 자제하라는 이례적인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당내 중진들조차 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 나가서 잘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판을 하는 등 지도부의 방어선이 흔들리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네, 당내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갈리고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좀 가져보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인데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 사퇴로 압박하고 있고 또 이틀 청문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대치 전국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청와대에서는요 일단 이 이해훈 후보자가 과거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인사가 정파를 초월한 이 실용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를 고수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특히 이 후보자가 이 과거에 탄핵 반대 행보를 했던 거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만큼 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요.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을 하고 이 과거 보좌진의 이 PTSD 증언 등을 앞세워서 인사검증의 실패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며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증할 사안이 너무나 방대하다며 통상 하루면 끝나는 장관급 청문회를 이틀로 늘려서 송곳 검증하겠다라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에게 적용했던 열흘 동안 하는 다일 청문회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네. 이 후보자를 청문회 안에서 흠집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힘 요구는 망신주기이자 국정운영 발목 잡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여론의 흐름 자체만 보면 이 후보자와 여당에게 불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는 19일이나 20일쯤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 단순한 이 자질 검증을 넘어서요. 여권의 단일 대우와 야권의 공세 수위를 가늠하는 신년 전국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모레 8일이 될 텐데 미래 쇄신 비전,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한 이 비전을 직접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쇄신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같은 그런 내용 등이 빠져 있는 것으로 현재 좀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 뭐냐, 바로 이 당 쇄신 비전안 발표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 지금까지 읽히는 분위기로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 쇄신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나 계엄 사과를 강조하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이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결집시키기 위한 자강론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당 지도부 이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과 지금 시점에 결혼하는 것은 이 보수층의 분열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도 확장 효과는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신에 장 대표는요, 새로운 인재 영입과 정책적인 혁신을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무성 상임고문 등 이 당내 비주류와 원로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악재를 털어내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면서 장 대표의 이 강성 보수 행보를 정면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죠. 때문에 이 8일 쇄신안 발표에서 단절 없는 쇄신안은 정치적 쇼잉에 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물론 장 대표가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서 이 보수 대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 정작 중도층이 원하는 핵심 고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게 당내에서 나오는 우려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 어제 당의 정책을 총괄해왔던 사선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전격 사퇴한 것도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이제 실망을 해서 항의성으로 사퇴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표면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장 대표의 인적 쇄신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퇴 명분을 내세웠지만요. 속내는 이 장 대표의 일방통행식 리더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평소 이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온 김도읍 정책위 의장, 이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계엄 사과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회의감을 느꼈다는 게 이 보도들로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특히 김 정책위 의장은요,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던 당일 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지도부 내에 심각한 전략적 이견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물론 당 지도부에서는 아름다운 퇴장이라면서 갈등 사흘을 일축하고는 있지만요. 사실 정책위 의장, 당의 중심축 중에 한 자리이거든요. 그런 핵심 당직자가 사퇴한 것을 두고 이 장동혁 체제의 중심축이 무너지며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 김 의장의 사퇴는 단순히 자리가 하나 비는 것을 넘어서 장 대표가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 8일 쇄신안 발표와 맞물려서 적지 않은 변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네. 장 대표의 지도력 체제가 더 흔들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쇄신안 강도에 따라서 다시 공고해지는 기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나는 게 바로 8일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김도읍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네요. 네.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백봉신사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이 한 해 동안 가장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재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독립운동과 건국에 힘을 쏟았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백봉 선생의 뜻을 잘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 국민 통합을 통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새해 들어서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오늘 이 대상을 받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베스트 신사의원에는 김도읍, 김영호, 김예지, 박수현, 박찬대, 이준석, 주호영, 최형두, 한병도 의원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의원들은 상대 의원을 존중하는 태도와 정치인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봉 신사상은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상으로 정직성과 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 실천, 정치적 리더십 등 6개 분야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코스피 5천 달성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관련 지정학적 긴장에도 2조 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코스피 6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0.01초의 정전도 허용되지 않는 공정에서 변동성이 큰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늦어져도 수년의 격차가 생기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정책 흔들기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 포상 2차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날의 자부심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단단한 민주주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1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중관계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인 가운데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고위급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화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란 점에서 이번 방중은 의미가 있죠. 회담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만찬을 마친 뒤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죠. 지난번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튼튼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중관계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거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교 현안과 민감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한령의 완전 해제 문제나 안보 사안은 여전히 예민한 논쟁거리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교역 확대와 산업 디지털 협력 등 20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은 구체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안령이든 서해 구조물이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든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 실효성도 없는 MOU 15개씩 받고 의전만 받고 오면 그게 대한민국 국익의 실용외교에 맞습니까? 대통령이 가실 때 경제사절단도 같이 갔잖아요. 양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서로 무역을 통해서 윈윈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서로 양국 간의 관계가 복원됐다라는 것은 경제도 복원됐고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양국이 경제 협력의 문을 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 과제로 남은 만큼 정치권 또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시스템 에러 대 휴먼 에러입니다.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리 경고하고. 근데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정청래 대표가 파장을 일고 있는 공천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의 구조적 비리 프레임을 차단하는 데 무게를 실은 건데요. 조승래 사무총장 또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면서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입니다. 문제 있는 인물 몇몇 솎아내고 잘하겠다라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황선우 의원에게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윗선 연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자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 전에 스스로부터 돌아보라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개인 비리를 넘은 조직적 은폐라면서 당시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천 헌금 의혹 파장 속 이를 휴먼 에러로 규정하고 선제적 차단에 나선 민주당. 오늘 지방선거에 대비한 이른바 클린 공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실질적 효과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구성된 윤리위를 두고 계파 갈등 조짐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비리 의혹을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개인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5개월 정도 앞두고 그간 민주당은 도덕성과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악재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도부의 꼬리 자르기 사태 수습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정 기능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반대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전체주의는 무오류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무조건 옳다, 절대 오류가 없다. 그러니 자정 기능도 필요 없다. 이게 전체주의고 독재주의입니다. 반대로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사람도 조직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의논하고 열린 자세로 자정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징표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극단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걸 관찰하는 것이 민주정당으로서 제 모습이냐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자정 기능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자정 기능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잘못이 있을 때 무조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에게 징계를 하거나 하는 절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말씀을 더 올린다면 좀 더 우리의 오류를 직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좀 더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오류를 바로잡겠다라는 언행을 보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공천비리 의혹을 당시 민주당의 비명 행사 논란과도 연결지으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의혹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특검 도입 필요성과 그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어느 순간부터 정말 너무 특검 전능주의에 빠졌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기관이나 검찰을 믿을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특검이 기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 특검을 다 도입을 해버리면 정상적인 경찰 기능이나 검찰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최상면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권력이 검찰 기능을 막아서고 또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에 관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특검이 필요한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렇다면 경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검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가가 특검 필요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격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 신속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김경식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빨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 외의 부분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특검 얘기를 하려면 경찰 수사의 하자, 경찰 수사의 모자람, 권력으로 수사를 막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정말 타당한지 또는 그런 주장이 있는지를 검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와 관련된 주장을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해서 현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4선 중진인 김도읍 의원이 당의 정책위 의장직을 내려놓은 게 바로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항의성 사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장 대표의 쇄신안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내용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당권 투쟁 중인 거고요. 이 당권 투쟁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를 먼저 솎아내고 친한계를 솎아낸 이후에 PK나 TK 쪽에 토호 세력을 자기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잡는 것, 이것이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고 있고 내일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를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PK, TK 토호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약간 사면 초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김 의원은 경찰 고발만 13건 그리고 아들의 취업 청탁 논란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12일에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김병기 의원의 거취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우선 그 김병기 의원의 민주당의 대응이 통상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 대통령 모두가 다 부담일 텐데. 아무 어떤 그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한편으로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협박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이 오히려 약점을 잡혀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공천 관리 간사, 공관위 간사이기도 했고
또 전 원내대표이기도 했고 아까 잠시 뭐 말씀도 했지만 비명 행사 공천에 관여를 깊숙이 했기 때문에 뭔가 당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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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야말로 그 휴먼 에러라는 게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대응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공천 헌금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헌금은 대가가 없는 어떤 네. 그 금전적 헌금을 헌금이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공천 뇌물이 맞고요.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 이 상식과 보편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을 그때 저도 최고의 발언으로도 했었는데 네.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강선우 지역위원장한테 줬단 말이죠. 근데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공관위 간사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김경은 시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단수 공천을. 그리고 이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김병기는 또 2024년에 총선 공관위 간사로 강선우를 공천을 해요. 그리고 공천 뇌물 관련 김병기 탄원서가 당대표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2024년 이재명 당대표는 김병기에게 총선 공천장을 또 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스템 에러이자 휴먼 에러이고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 에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어떤 후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가라고 아마 국민적 인식도 이 공당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의 주요 어떤 그 인사가 연루됐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계속해서 연일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이 10년 만에 이제 100억이 넘게 이제 불어났고 갑질을 했다는 이제 폭로에 이어서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로 좀 판단을 해보자, 좀 지켜보자 그런 신중한 태도인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것도 이제 진보와 보수 언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어떤 당에 속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주장이 같습니다. 뭐냐면 한 목소리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그 대통령실만 유일하게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지명 후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 신뢰가 떨어지는 어떤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보수 인사의 어두운 면을 모두 드러나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어떤 깔려 있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나가 보면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요. 그 윤리위원 7명 중에서 그 2명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위원들의 그 명단 공개 이후에 경력과 정치 성향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그 윤리위원 공개라든지 비공개 내용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개 원칙인데 공개되어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공개가 되었느냐, 어떻게 공개가 되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경위를 저는 이 발본색원을 해서 이 경위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독으로 문화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던데 그 네. 기사를 보고 이제 또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의 공격이 또 있고 하는데 근데 또 이 공개된 거 가지고 어떤 비판의 글을 페북에 올렸던 인사들을 뭐 강하게 또 반대 뭐 이렇게 네. 장해찬 윤리 뭐죠? 이게 부위원장, 네. 여의도 연구원 네. 부위원장, 부원장. 예. 부원장, 네. 뭐 그런 분들이 또 저와 우재준 최고 중에 한 명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제가 중단하라는 얘기를 했으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직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당에 좀 허술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바로 잡아 나가는 책임이 이제 지도부에 있고요. 이게 원칙과 기준이 허술하다 보니까 기강이 자꾸 흔들리고 너도 나도 밖에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결정이나 어떤 내용들이 생중계되듯이 밖으로 나가는 이거를 저는 처음 최고위원 됐을 때 네. 이런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의 이제 네. 원칙과 기강이 지금 허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임명 넉 달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퇴를 했느냐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쇄신책이 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좀 미진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서 항의성 사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퇴 배경을 두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퇴 결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 지도부 안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장 상의를 제가 많이 드리는 분이라서 더더욱 좀 서운하고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자분들의 연락도 받고 했지만 제가 어떤 그 사퇴의 변을 우리 김도읍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밝혔는데 여기다가 다른 어떤 해석을 네.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언론에서 이게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90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동안 중단됐었던 한한령 때문에 중단됐었던 문화 교류와 또 서해 구조물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경제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방중에 이제 삼성, SK 또 뭐 현대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갔고 200여 명의 어떤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양국 기업 간 어떤 MOU도 9건이나 이렇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네, 기회가 많아져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또 희망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고 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어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하신 말씀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연계가 양국 산업의 핵심 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첨단 산업 그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기술 패권 산업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돌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보수 정당하고 다르게 진보 정당은 반기업 적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또 법안들도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이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노란복두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들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전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첨단 산업으로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이런 배터리
또 2차 전지 이런 산업들로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굉장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방중에서 보면 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입장은 미국과의 완전히 대치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또 동맹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나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런 구성들을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선언이 이번에 또 그 이슈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대만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운더리 반도체 부분에서 보면 근데 그런 대만과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돌아오셔서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CES 네. 최첨단 기술 뭐 그 산업 박람회 네. 관련한 것도 의원님이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 그때 네. 시간이 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당초에 내일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 그 이유가 이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고려해서 겹치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의 일정과 성과 등을 좀 빛나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맞췄었는데 이걸 이제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안이 내일 논의가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마음대로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중에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이제 자화자찬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논쟁적인 사안을 그냥 후다닥 어떤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인데 저는 국정 운영의 세력으로서 이게 협치의 의지도 또 책임감도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그 두 개의 특검이 국민 눈치가 보인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떳떳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에서 이런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떤 폭거와 또 마음대로 하는 이런 책임감 없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오늘 못하신 말씀 있다면 좀 짧게 한 말씀 들을 시간은 있습니다. 네. 많이 마칠까요? 이제 최근에 그 경기도 용인의 어떤 그 반도체 첨단산업 반도체 클러스터를 네. 그 안호영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께서 전북 도지사를 염두에 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새만금으로 옮기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그 매국노의 짓이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만금이나 저 전남의 솔라시도, 해남의 솔라시도나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더 이제 그 넥스트 투자를 할 때, 다음 투자를 할 때 준비가 제대로 된 네. 지역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용인 산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3 내지 5년 사이에 완전히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패권을 지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호영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은 접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조금 전에 이제 단신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을 모시고 국내 정치 여러 현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